네, 오늘은 이제 기사 관련 글을 한번 말로 녹음을 해보면서 마지막 예약 업로드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은 배를 올리면 불안해. 이제 국적과 세대를 불문하고 지금 콜포비아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국민일보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원문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콜포비아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사실 근데 콜포비아 하면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당 기사에서는 세대나 국적을 불문한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포인트로 잡고 글을 썼죠. 기사 내용 자체는 큰 이슈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음성 통화량이 줄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그 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음성 통화량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저 세대도 뭐 중간 세대, 낀 세대긴 한데 저희보다 약간 윗세대 혹은 뭐 좀 더 어른신인 세대도 물론 전화 통화에 익숙하신 분들이지만 이제 뭐 소셜 미디어, 뭐 SNS, 뭐 이른바 우리나라는 뭐 카카오톡이 되겠지만 뭐 해외는 뭐 일본이나 동남아는 뭐 라인도 될 수 있겠고 뭐 기타 다른 해외에서는 또 자기들만의 SNS를 쓰겠죠. 뭐 인스타그램 뭐 DM도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하는 게 점차 그 데이터량을 축적하는 걸 보면은 그 사용량을 알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음성 통화로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더 이상 음성 통화 없이도 이제 메신저를 통한 주고받은 그런 연락망 자체가 점점 메신저로 진행된다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일부러 그 40대 한 회사원분의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보통은 영업적인 상황, 뭐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누군가 뭐 상사 혹은 뭐 거래처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콜포비아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약간 사례를 그렇게 두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콜포비아라는 게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불안을 떠나서 심박수가 올라간다던가 약간의 몸에 뭐 손떨림 뭐 이런 게 실제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신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포괄 하면서 등장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이제 기사 내용에 이제 어느 정도 정의를 사전적 정의 이런 부분까지도 수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괜찮은 기사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굳이 이 콜포비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건 저도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콜포비아를 가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끼워 맞춘 거긴 한데요. 약간 제가 호주 추노 생활을 할 때 아무래도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진 않았으니까 이제 생존 영어 스타일로 조금씩 영어를 학습해 나가던 시기였죠. 다행히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은인 같은 네팔부의 약간 홈스테이 같은 저렴한 하숙을 쉐어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생존 영어는 그래도 뭐 눈치껏 했지만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는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미묘한 그런 얼굴 표정이나 손짓으로 감이 오나 봐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눈치껏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었는데 그런 미묘한 그런 표현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안정감을 느껴서라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통화는 진짜 완전 영어 듣기 시험
특별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예 감이 안 오는 거죠. 문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답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영어 듣기 시작하는 느낌인데 정말 좀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사례로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호주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쪽으로 요양원을 이제 한 50군데 정도 진짜 이력서를 돌렸어요. 그렇게 당시에. 근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고 정말 딱 한 군데가 연락이 왔는데 거기가 제가 제 최초로 이제 일을 하게 된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때 벨몬트 요양원인데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라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면접 오라고 9시에 면접 오면 된다고 했는데 어느 요양원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어느 요양원인지 이름을 물어보려고 영어를 했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그 영어를 그 사람 이름을 물어본 거 식으로 제가 영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어쨌든 간호사 약간 대장님 같은 그런 뭐 수간호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병원은 아니고 뭐 수간호사 그런 타이틀은 없는데 그 간호사들 중에서도 좀 매니저격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라이자라는 이름을 쓰던 분이셨는데 저는 요양원 이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자기 이름을 대답하고 끊더라고요. 아 뭐 그분이 끊으신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제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저는 정보를 못 얻은 채로 끝나버렸는데 다행히 이제 구글 신께서 전화번호를 검색을 하니까 요양원이 나오더라고요. 요양원이 나오고 구글로 이제 위치까지 나오니까 무사히 이제 면접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가 진짜 콜포비아의 특정 사례였던 거죠. 특수하게. 그래서 그 뒤로도 전화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영어로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참 어려웠지만 조금씩 나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그 당시에 이제 호주에서 연금 보험 같은 게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뭐 제가 사용하는 주 연금 보험으로 이제 바꿔야 될 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거나 하여튼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그렇게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거의 한국말 그냥 한인 체험하듯이 살다가 제가 그 전화기 관련해서 이제 통신사에 그 고객센터에 전화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콜포비아가 해소된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하나 있는 게 일단 이제 해외 영어권 고객센터는 대부분 그냥 인도 상담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약간 뇌피셜이긴 한데 약간 딱 전화 들어보면은 딱 인도의 억양이 느껴져요. 근데 인도 여행이 나쁜 게 아니고 저는 인도 여행이 차라리 나은 게 약간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영미권 네이티브 분들보다는 덜 혀가 꼬부라지기도 하고 그냥 그들 특유의 발음이 전달력이 좀 나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통신사를 해지해야 되고 이제 2년 약정이 끝날 쯤이라서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잘 설명이 돼서 스무스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에서 호주 고객센터로 전화했는데 인도 상담사가 받는 그런 재미난 풍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 영미권 네이티브들보다는 약간 동남아권, 아시아 쪽 그 영어 발음이 더 이제 친근감 있고 잘 들리더라고요. 물론 뭐 교육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영미권의 그 뭐 캐나다나 영어나 혹은 영국의 발음을 더 선호는 하겠죠. 그게 더 기깔나긴 하는데 사실 살맛대고 대화하기에는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우리 동북아 쪽 일본, 중국, 대만 쪽 친구들이랑 영어 하는 게 제일 친근하고 그다음 이제 동남아권 뭐 남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이제 그쪽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또 솔직히 좀 약간 정서상이나 영어 발음상도 그냥 괜찮고 이런 느낌 드는데 뭐 이건 사족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나름 재밌는 콜포비아를 겪었기 때문에 위에 기사를 약간 이용해서 제 썰을 푼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음성 통화라는 게 전화라는 게 주는 또 나름의 그 추억도 있고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라디오를 녹음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누군가 이제 대화하듯이 그런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간의 이런 대화 형식의 라디오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이제 보통 뭐 전화 통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꽤나 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게 음성 통화에서 오는 매력이나 약간 그런 마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중전화에서 서로 이제 전화를 주고받고 했던 것도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전화기 통해서 그 들려오는 음성에 대한 그런 일종의 낭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메신저에는 물론 메신저만의 그런 재밌는 살가운 메시지도 좋긴 한데 가끔은 전화 통화가 좀 그립긴 합니다. 뭐 자주 하면 피곤하긴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컨텐츠적으로 누군가 이제 1대1 대화 이런 거 하게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제 방구석에 초대해서 이렇게 허접한 녹음 버튼 기능 이용해서 같이 옆에서 대화를 주고받듯이 라디오를 녹음하는 것도 약간 제가 꿈꾸고 있는 하나의 추가적인 컨텐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누추해서 과연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제 올해만 제발 유튜브 업로드 한번 꾸준히 해보자. 정 안 되면 성경 구절이라도 어디 저기 밀리에서 이제 명언 모음 같은 거만 싹싹 긁어서라도 지켜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또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재밌게 녹음을 했고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루에 조금 여러 개를 예약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고갈 되더라도 또 조금씩 꾸준히 한번 올리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과 글로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방구석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